안녕하세요. 요즘 그 농촌 체류용 쉼터 얘기 정말 많죠. 2025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까 관심도 엄청 뜨거운데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게 정보가 조금씩 다르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궁금해하실 만한 이 농촌 체류용 쉼터의 핵심 정보들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하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기존 농막이랑은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오해도 많고 특히 좀 잘못된 정보들도 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타이밍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바로 지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는지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전국에 한 83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땅이 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면 지금도 절차 밟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83곳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아직 조례가 없거나 아니면 농림부에서 세부 지침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 땅이 있는 그 지자체에 먼저 딱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필수예요. 그렇군요. 그럼 디자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것도 질문이 많았는데 꼭 그 네모난 컨테이너 모양만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예쁜 박공지붕 이런 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법규상으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조례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공지붕 같은 다른 형태가 정말 가능한지는 제일 확실한 건요. 설치하려는 디자인, 도면이나 사진 같은 걸 딱 가지고요.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물어보고 확인을 받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특히 높이 제한 규정.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놓치기 쉬운데요. 그 전체 높이가 지면, 지엘이라고 하죠. 거기서 건물의 제일 높은 지점까지 정확히 4m, 딱 4m로 제한됩니다. 4m요? 네, 이게 다락 설치할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다락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기준 있잖아요. 경사지붕이면 평균 1.8m 이하, 그거랑은 별개로 다락을 포함해서 건물 전체의 제일 높은 지점이 4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 자체 높이도 중요하지만 전체 건물이 4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다락 공간 좀 넓게 쓰려고 높게 설계했다가 이 전체 높이 제한 때문에 막판에 설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이나 구조 말고 또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서요? 예를 들면 쉼터 옆에다가 온실 같은 거 추가로 지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요. 그거요?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 체류형 쉼터 부지 안에는요. 비닐온실이든 유리온실이든 농업용 목적이라고 해도요.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온실은 안 되는군요. 네. 아마 쉼터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확장을 좀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직접 짓는 동안 직영공사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건축법상으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60.5평이죠. 이 정도까지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체류용 쉼터는 보통 이 규모를 넘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되는군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지자체 조례로 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확인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토지 자체의 조건도 중요할 텐데요. 시골 땅이라고 다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첫째는요. 땅의 지목이 임야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바꿔야 가능성이 생기고요. 임야나 그린벨트는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게 농막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여야 해요. 지적도상 도로요. 그냥 길이 있으면 안 되나요?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 길이 있거나 차가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적도라는 공식 장부에 도로로 딱 표시된 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충족 안 되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군요.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이렇게 지은 쉼터는 그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영구적인 건 아니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 규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3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뒤에 3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따지면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3년 쓰고 3번 연장해서 최대 12년이요. 네. 그리고 1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철거하고 원래대로 땅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 12년이라는 기간이 결국은 이 제도가 영구적인 주거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개정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12년. 그럼 비슷한 크기, 예를 들어 똑같이 10평짜리 쉼터랑 10평짜리 소형주택을 놓고 고민한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건 예산이랑 목적에 따라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예산이 충분하고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이라면 정식 주택이 낫겠죠. 근데 주택은 아시다시피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데 드는 개발 부담금이나 전용 비용이 꽤 들고요. 단열 기준이나 구조 기준 같은 건축 규제도 훨씬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쉼터는 그런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으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일단 농촌 생활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쉼터를 지을 땅을 고를 때 이것만은 진짜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핵심 체크 포인트 3가지 정도만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지적도상 도로. 그리고 둘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뭐 축사나 공장 같은 기피 시설이 있는지, 소음이나 악취는 없는지, 이걸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또 여러 계절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밤에 가보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낮에는 조용했는데 밤에는 뭐 예상 못한 소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밤에 가보는 거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 인입 여부입니다. 이게 이미 땅 근처까지 와 있다면 추가 공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말 실질적인 조언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고 하니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법규나 조례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랑 꾸준히 소통하면서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단순히 규정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후회 없는 선택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